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 미국과 캐나다 방문 그 기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성과를 그리고 왜 한미 정상회담이 48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경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이럴 때 두 나라 국가 정상들만 회담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마라. 대신에 장관급 차원에서 장관들 차원에서 이른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만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확인했다.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고요. 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교 성과가 좀 많이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와 자유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가치도 중요시 여겼고요. 또 실질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이번에 미국과 또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과 함께 세일즈 외교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미국과는 7개 기업에서 1조 6천억 원의 그 유치를 해서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그 투자금 유치해온 그런 또 외교로서 아직 부각은 안 됐지만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과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이런 외교 관계가 이제 좀 조금씩 숨통을 튀어가고 첫 단추를 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름 이번에 그 외교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과한 자평이신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번 순방 관련해서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이 다 빠져 있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이렇게 할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XX, X 어떡하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부끄러움이 국민들의 몫이 됐다 이런 글을 썼던데요. 저도 뭐 대체로 동감하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논란만 남기고 끝난 순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논란만 남은 순방이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다. 두 분의 평가가 참 엇갈리는데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과거의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통상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네요. 위에 붉은색. 잘하고 있다. 지난주 34.4, 이번 주 34.6.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취임 초반의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상태에서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쨌든 30%대를 회복했고 아주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리얼미터가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매일매일 일일 조사를 합니다. 이번 주 오늘 발표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평균 수치를 발표한 건데요. 여러분 36.4 잘한다가 이번에 34.6이었는데 9월 20일에는 상당히 더 높았어요. 1.8%포인트 정도. 그런데 21일에 34.8을 기록했고 22일에 34.9, 23일에 32.8. 여러분 22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뉴욕에서 한미 정상 잠깐 만나고 퇴장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카메라 기자의 촬영 영상에 그대로 잡혔고 그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때가 9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그 논란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9월 23일 조사겠죠. 9월 23일에는 32.8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34.6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 그 전일, 전전날, 사흘 전 이런 수치를 다 평균해 봤더니 34.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님. 어쨌든 리얼미터의 일일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22일 그 논란 이후에 일간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비속어 논란이 지금 벌써 오늘이 5일째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일 이후에 일간 조사 내용에서는 아마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요. 지난번에 스페인 순방 마치고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게 순방 징크스처럼 이제 해외에 한번 다녀오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징크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김정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외교 순방의 결과가 어떤 한 언론사의 이런 왜곡 보도
또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야 하는 대한민국이 하나 아직도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게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언론이라 하면 사실 팩트를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이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잘못된 것이라면 제대로 보도하고 국민으로부터 회초리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MBC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사적인 대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자막을 그냥 자의적으로 넣어가지고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이번에 다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단어 앞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넣어서 국회는 대한민국 의회를 국회라고 합니다. 내셔널 어셈블리죠. 근데 거기 앞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넣고 또 뭐 어떤 명확지 않은 발언을 바이든으로 또 기정사실화해서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알아봤어야 되고 또 대통령실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도대체 MBC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경영진들 그리고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그 MBC에서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마구 내보내서 온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의 대한민국과의 굳건한 지금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국격을 훼손하는 기사를 마구잡이로 내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먼저 이것을 이 기사를 뭐 어디서 받았는지 어떤 형식으로 MBC와 내통하면서 밀착이 돼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했다라는 것.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정말 사적인 대화에서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어떤 외교적인 성과나 이렇게 성과가 침해되고 또 왜곡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과가 한 언론사 MBC의 왜곡 보도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요? 아이고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 왜곡에 대해서. 말은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바로 직전에 이 발언이 나오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국이 60억 원을 글로벌 펀드에 공여하겠다고 얘기한 직후였고요. 60억 달러요? 네, 예. 60억 달러. 예.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언론으로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은 발화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화자가 고인이거나 또는 뭐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정확한 말의 맥락과 의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이 발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대통령께서 이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저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15시간이나 이 보도가 나가고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이면 진실을 확인하고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취지와 맥락은 이거였습니다. 설명하면 끝났을 일을 1시간,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리됐을 일을 15시간 동안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언론 탓을 하고 이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내통했다? 김정재 의원님. 국민의힘 출입기자 한 분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이게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 당 출입기자들한테 이 영상과 요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들은요. 새벽 6시, 7시에 이미 이 영상을 받았고요. 이게 MBC 카메라인지 어느 카메라인지가 풀단으로 들어갔던 건데 풀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대통령 공식 행사에 몇십 개의 방송사가 다 카메라 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몇십 개가 다 들어가면 공간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4군데, 5군데만 제비뽑기를 하든 당번을 정하든 해서 그 카메라가 들어가서 영상을 찍고 나머지 몇십 개의 방송사에 그 영상을 다 공유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은 방송사가 나머지 방송사에 공유를 한 것이고 기자들이 놀래서 그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10시 전에 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내통 밀착
지금 이 상황에 대응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 논란을 지금 5일째 키우면서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 이야기 계속 할 건데요. 자,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세적인 발언을 해주셨어요.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비서관 논란에 대해서 아까 한미 정상 간의 만남, 한일 정상회담, 약식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준비해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비서관 논란은 기자의 질문을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아니다,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부사장님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그래서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죠? 진상규명이란 이야기 했고요. 사실과 다른 보도, 사실이 아닌 보도로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대단히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일단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다만 이 XX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자신이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해명한 그 내용이 나의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해석은 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 제가 그날 했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지금 보도가 이래저래서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으셨고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 우리 김정재 의원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의 이 오늘 그 말씀은 본질을 충실하자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맥락을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펀드 그 재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질병에 허덕이는 저개발 국가를 우리가 돕자. 그렇게 해서 각국에 얼마나 낼지 배당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60억 불을 낸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 10억 불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우리 위상을 좀 생각해서 우리도 한 1억 불 정도, 1,000억이죠. 우리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사적으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이런 거죠. 정확하게 나오는 게 국회에서 뭐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땡땡이 못 팔려서 어떡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진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국회를 잘 설득해서 그 부분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얘기를 자꾸 그걸 저는 하시는데 그 풀로 한번 영상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은혜 수석이 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 맥락을 알려면은 전후를 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지금 잠시만요.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먼저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후 그 10초, 20초가 아니라 맥락을 한번 다 들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한 대로 박진 장관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국회를 설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 맥락 속에서는 바이든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냐 미국이냐라고 논란이 벌어지니까 MBC에서 관로를 치고 미국이란 단어를 자의적으로 또 넣습니다. 통상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란 나라 국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의회라는 뜻으로 국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맥락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 이 소위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 국회가 이 지금 예산 내가 1억 불을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은 야 이거 창피해서 이거 면이 안 서서 어떡하나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발언한 것이 정확하게 전문가나 뭐 아니면은 또 더 클리어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려서 된다고 들린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도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어떤 그 단어인지 정확하게 못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추론을 해석해서 합니다. 그럴 경우는 맥락을 봐야죠.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바이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아침에 하신 얘기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 바이든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외교적 결례고 정말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비록 사적 대화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 본질을 오늘 대통령께서 아침에 했고 이런 잘못된 이런 보도들은 정말 한미 관계를 충분히 좀 나쁘게 할 수 있다, 폄훼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잠시만요. 이소영 의원님 잠시만요. 오늘 어차피 이야기 제가 집중적으로 할 텐데 말이죠. 김정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제가 드는 궁금증이 현장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직 사실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죠. 이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고 영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영상을 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이고요. 왜 박진 장관이 이게 15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성환 왜냐하면 안보실장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가 뭐 느끼시겠지만 대통령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응이 느려서 저희 여당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사 문제도 이렇게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경질하라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도 이소연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무리 일정이 빡빡하고 바빴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을 한다면 금방 확인을 하고 저는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께 뭐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 안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제가 듣기로는 이건 확인하는 절차가 좀 길었다라는 얘기는 그 아주 뭐 대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자세하게는 아주 자세하게 소상한 뭐 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13시간 길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팩트는 그 사적 대화를 저희가 들었을 때 어느 국민이든지 야 이게 어떤 말이다. 이게 바이든이다. 아니면 날리면이다. 어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저 또한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저도 뭐 어떻게 이거는 이야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아마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말실수 아니면은 뭐 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정부 여당이 이런 거 하나 잘 처리 못하고 4일 5일째 이게 뭐냐라는 실망감 절망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속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그래서 빨리 다른 국면으로 민생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이 의원님. 아니 MBC가 왜곡 보도했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다음 스테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바이든이면은 이게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에 대한 결례는 괜찮나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고 억지 부리시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과 지금 김정재 의원님 하신 해명과 같이 이 새끼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 거기에서도 야당이 민주당을 의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고요. 대통령 스스로가 국격을 떨어뜨려 놓고 언론 탓을 하고 그걸 창피한 줄 모르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치할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해명 못 내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회랑 협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라면은 전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당이지만 대통령이 국회, 야당,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비속어를 얘기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두둔한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미국 의회라고 뭐 자막을 달았다고 해서 MBC 뭐 어떻게 사장을 경질해야 된다고요? 해임해야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정부 여당이 이렇게까지 수준을 보이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요. 네. 저는 아까 이 땡땡 저는 뭐 그런 단어는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 SBS에서는. 근데 이 땡땡이라고는 이 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 뭐 사실이라면 또는 거짓이라면 하고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냥 야당뿐만 아니라 저는 여야, 국회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함. 과연 이게 예산이 정말 내가 1,000억을 약속을 국제사회에 하긴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의 표현을 하셨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비속어를 썼다면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대통령도 그것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은 저는 그건 충분히 사과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MBC에 관해서인데요. MBC에 관해서는 지금 이 땡땡 뭐 이것 때문에 저희가 MBC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MBC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이거를 미국이란 단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날조해서 넣은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거를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정사실에서 넣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 바이든을 넣든 아니면 또 다른 단어를 넣든 정확하지 않은 거를 넣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방금 미국과 약속을 한 거를 나와서 바로 그냥 바이든을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먼저 아직 발표가 되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발표하고 이거를 외교 참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 또 하나 논외기는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의 자존심 그리고 대통령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뭐 자당이라고 해서 감싸지 말고 뭐 비판을 하라 그러시는데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누구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아니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형수 욕설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거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그냥 마구 생산돼서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후보가 이런 욕설을 해서 미안하다라는 의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통령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큰 줄기 지금 외교를 지금 순방 외교를 하고 왔는데 지금 물론 단어 하나가 좀 비속어가 국민들 눈에 많이 불편하고 또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외교 참사다 그러고 깎아내리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MBC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말을 한 대통령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권이 실력 없어지는 거고 대통령의 실력 없어지는 거고 더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말고 잘못된 거다 그거는. 윤석열답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윤석열답게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귀국하시면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나 이런 식으로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 취지는 이런 거였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게 윤석열다운 거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우리 대통령 시원하게 잘하네 하고 오히려 박수 치죠.
김동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재호 상임고문의 이야기, 윤석열답게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답게 국민들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줬던 게 윤석열은 좀 더 정의롭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그런 국민들이 실망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 사법 처리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또 지지해 주신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재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 그러면 저는 기자간담회든 뭐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C가 지금 아직까지 그 자막 처리된 부분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근데 아직도 그 뉴스를 지금 홈페이지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서로가 지킬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MBC를 얘기를 해서 말이죠.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